이어서 2022학년도 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또 날씨도 어제 오늘 영하 20도의 추위를 뚫고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과공유회 이 자리에 정말 참석해 주신 것은 정말 교직원 여러분께서 계셔서 또 저희 사업을 함께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열린 것 같습니다. 오늘 성과교회를 공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더욱더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22 혁신지원사업 경과보고, 그리고 대학운영혁신 TFT 활동보고, 사업팀별 우수사례 발표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모두 마친 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꼭 사진 같이 찍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수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식순의 순서대로 진행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식 교목실장님의 기도로 저희 성과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화학원 창립 125주년, 대학 창립 4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로 지켜주신 걸 감사드리며 이제 새로운 도약과 발판의 기회를 저희들이 얻어서 하나님께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과 공유회입니다. 서로가 공감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미래를 염려하는 일에 너나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학교를 사랑하는 길에 연애와 방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의 어려움을 뚫고 그래도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나님께도 도와주시는 일이 저희들이 함께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이 이 우리 캠퍼스에 와서 서로 공감하고 동감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아름다운 공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학생들이 배와 캠퍼스의 공간도 사랑하며 함께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직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이 사업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공감하여 주시어서 우리 대학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하는 이 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고 저희들의 생각도 함께 일어나서 저희들이 함께 걸어가고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동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저희들 끝날까지 이어져서 하늘 아래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총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고 격려사가 하겠습니다. 배화 구성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번창과 풍요의 상징이라고 하는 검은 토끼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힘차게 도약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사업비 교부금으로 매년 36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 그리고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교부금의 액수가 40% 증액된 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 플러스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혁신 사업의 자율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융합 교육 혁신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 체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인 2022년에 그 교육 혁신 분야, 또 산학 협력 혁신 분야, 지역 협력 및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계획된 사업들의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은 지식과 배움의 장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어야 하겠습니다. 창의 융합적 역량을 지닌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와 연결시키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배화여자대학교는 배움, 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미래교육 선도대학이 되겠다는 비전하에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 혁신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큰 수고를 해주신 이주은 사업단장님, 그리고 지승현 부단장님, 또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신재환 실무책임자님을 비롯한 각 팀의 팀장님들과 사업 참여에 수고가 많으신 교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학 운영혁신 TFT가 구성이 돼서 3개월간 10여 차례의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 그 모임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목사님 기도에서도 이제 해주신 것처럼 올해가 대학 개교 4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45주년을 맞이해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더욱 힘쓰는 그러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인 저부터 이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전기금을 1천만 원 출연하였고 이어서 올해 2천만 원을 더 약정하였습니다. 처 실장님들도 500만 원씩 약정을 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직원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우리 배화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정과 헌신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힘차게 나아갑시다. 끝으로 혁신지원 사업과 대학 운영 혁신 TFT로 수고한 분들에게 애쓰셨다고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를 함께 보냅시다. 네, 고맙습니다. 신정석 총장님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주은 혁신지원사업 단장님께서 2022 혁신지원사업 경과보고 및 배화 혁신 역량 선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지원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이주은입니다. 2022학년도 혁신지원사업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지원사업의 주요 경과로는 지난 3월에 부서 및 학과 수요조사와 라운드 테이블을 실시하였으며 자율혁신계획서 요약본 제출과 함께 연구재단과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년도 포뮬러 지원금을 통보받았습니다. 5월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자율혁신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최종 교부 금액을 통보받고 자율혁신계획 수정 사업계획서를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비 교부 금액은 포뮬러 지원금
36억 1,600만 원의 추가 사업비로 2,122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36억 3,722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총 사업비의 91.9%가 교부되었으며 잔여 사업비가 곧 교부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의 자율혁신계획은 퓨처 2030 플러스 중장기 발전 계획의 비전, 교육 목표,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신기술 융합 교육 혁신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 체계 구축을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의 추진 방향과 연계한 교육 혁신, 산학 협력 혁신, 기타 혁신,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대학 간 공유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영역에서는 미래교육과정 혁신, 스마트 교수학습 혁신, 학생성장 교육 품질관리 체계 혁신, 행복추구 학생 지원, 미래설계, 취업 창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산학협력 영역에서는 산학협력 제도 혁신, 산학협력 활동 혁신, 산업수요 맞춤교육 혁신 프로그램이, 기타 혁신 영역에서는 미래선도형 배화 K컬처 감성 거점 구축과 미래선도형 대학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역별 주요 성과입니다. 교육혁신 영역에서는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 취창업 지원 및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신기술 융합 교육체계 혁신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산학협력 혁신 영역에서는 원데이터 기반 직업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포럼의 우수 사례 발표 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승현 단장님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 혁신 성과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지역협력 혁신 영역에서는 우리 대학이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해온 K컬처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인프라 혁신 영역은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오픈 컴포트 스페이스 구축, 다목적 스마트 강의실 구축 등 학생 행복을 위한 캠퍼스 교육 환경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주기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대내외 공유 협력을 핵심 추진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도 이에 부응하여 전국 협의회 및 수도권 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전국 7개 여자대학, 서울 서부권 3개 전문대학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 간 상생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재학생 참여와 공유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모니터링단 활동은 혁신 사업 프로그램 참여, 사업팀 인터뷰, SNS 등을 통한 대내외 활동 내용 공유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의 높은 참여 의지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 2차년도 모니터링단에도 많은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이어서 진행될 사업팀별 우수 사례 발표에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2월 이후 진행될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교직원 대상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 후 각 부서 및 사업팀에서는 2022년과 23년 사업계획서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다소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2차년도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부서 및 학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2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예산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2월 중 사업 기여도 평가에 따라 1차년도 혁신지원 사업 참여 대상자 성과급 지급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률은 약 88%이며 집행액 기준으로 약 71%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기진행 중이거나 진행 완료 단계로 지출만 남아있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 진행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혁신지원 사업은 5개의 자율 성과 지표와 지표별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업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과 지표 달성도를 점검한 결과 학생 성공 지수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 4개의 성과 지표의 경우 트랙제 인증률, 대학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목표치 달성이 무난히 되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각 사업팀에서는 비고 부분을 참고하여 목표치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혁신지원 사업 경과 보고를 마치면서 혁신지원 사업의 계획, 추진, 운영 그리고 성과 창출에 함께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주기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았음에도 학생과 학교의 발전을 위한 한마음으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주셨기에 좋은 성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0년도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배와 핵심 역량 선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그 교직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배와 핵심 역량 선포식을 거행하는 순서인데요. 이번 혁신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로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반영하고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 교육 목표와 비전, 그리고 인재상 구현을 위하여 배와 핵심 역량을 재설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대 핵심 역량과 10대 하위 역량으로 배와 핵심 역량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융합적 사고, 진취적 자기설계, 디지털 전환, 협력적 소통, 그리고 캠벨 인성의 5대 역량을 배와 핵심 역량으로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3학년부터는 역량 기반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개발 시 본 핵심 역량이 적용될 것이며 23학년도 비교과 교육과정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기술융합 교육체계 혁신 사업의 발표를 맡은 미래교육혁신단장 최윤경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즐거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똘망똘망한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난 1차년도에 수행했던 교육혁신 내용을 발표 드리도록 하고 2차년도의 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 영역은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3개인 미래교육과정 혁신, 스마트 교수학습 혁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교육 품질 관리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품질 관리 체계 혁신, 이렇게 3개 영역에 대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첫째로 신기술 융복합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둘째, 수요자 맞춤형 신기술 교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셋째, 학생 디지털 코치 체계를 구축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학생 성장을 도모하고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 첫 번째, 미래 교육과정 혁신 영역에서는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운영 고도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교수 학습 혁신 영역에서는 창의융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수 역량과 학생 역량을 강화하고 에듀테크 기반의 수업 모델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교육 품질 관리 체계의 혁신 영역에서는 AI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학생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교과와 비교과의 교육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학습 성과 기반의 디지털 배지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의 미래교육혁신단과 교무처의 교학지원팀에서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세부 전략을 세워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차 년도의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교육과정 혁신 영역입니다. 미래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계획에 대한 실적으로 첫째, 신기술 융합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며 신설학과를 포함한 7개 학과에서 신기술 융합 교과목을 총 12개 개발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기사화된 우리 대학 신기술 융합 교육 특성화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째, 신기술 융합 전공 교육과정 개발 실적입니다. 피벗이라는 이름의 배움 공동체를 교수님들이 구성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함께 학습하도록 지원했으며 3개 팀을 운영했는데요. 교수님들 모두 IT 분야의 수료증을 취득하셨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베이직 자격과정을 운영해서 현재 전임 및 겸임 교원 20명이 열심히 학습하고 계시고요. AI 및 딥러닝 기본 자격증을 취득하실 예정입니다. 현재 동영상 교육 중이며 2월 3일에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기술 융합 분야의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실적입니다.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자격과정을 실제 메타버스 LMS에서 운영을 했고요.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42명을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6주간 학습한 후에 수료한 학생에 대해서 자격증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해 줄 예정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사업으로 메타버스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리 대학과 학과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아바타를 포함한 콘텐츠 제작을 유도했습니다. 오른쪽 동영상 2개는 실제로 접수된 학생들의 콘텐츠입니다. 아직 움직이는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학생들이 본인이 닮은 아바타를 실제로 제작해서 만든 학교 속의 동영상입니다. 다음은 융복합 트랙 교육과정 운영 실적입니다. 이번에 7개 학과에서 미래 융복합 트랙을 신설했고요. 기존의 학과 인재 양성 유형 트랙과의 차별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트랙제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금년 2023년부터는 학생들이 1학기 말에 트랙 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없이 졸업할 때 이수 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수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부 과제인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고도화 실적입니다. 교양 교육과정 운영 고도화를 위해서 신입생 입학 후 3월 초에 온라인 설명회를 FAQ 형태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했습니다. 10월 말에는 대면으로 의견 수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학기 동안에는
교양교육 학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학우들 간의 의견 수렴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교양교육과정 자체평가 및 질관리를 위해서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실시했고요. 모니터링단 학생을 대상으로 FGI도 시행해서 2편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로드맵 개발 실적입니다. 3월 초에 각 학과와 부서로부터 비교과 운영 계획을 수합해서 비교과 통합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 말에 비교과 운영 결과 보고 및 CQI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2022년도 비교과 프로그램은 총 268개를 운영했는데요. 그것과 핵심 역량과의 연계 결과를 나타내는 분포도입니다.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된 자기관리 및 개발 역량이 가장 연계가 높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빨강색인 문제 해결 역량으로 연계가 되게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1차년도에는 우리 핵심 역량이 9개로 구성된 이전의 역량을 활용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한 전공 비교과 특강 및 공모전 운영 실적입니다. 전공 직업기초 능력 관련해서 3개 학과가, 전공 심화 능력 관련해서 11개 학과가, 그리고 직업기초능력 관련해서 3개 학과에서 특강을 시행했고요. IT 관련한 온라인 콘텐츠를 학습하고 그 후기 공모전,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후기 공모전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양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한 퓨처 북스토리 공모전 실적입니다. 매 학기에서 총 2번을 시행을 했고요. 수상 작품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인 스페이셜에서 전시한 실적이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2번째 과제인 스마트 교수학습 혁신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융합형 교수 역량 성장 지원 과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신기술 교육 플랫폼 활용 능력 강화 실적이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을 위해서 플립 러닝 수업 재설계를 지원했고, 교직원 대상으로 메타버스 교육 혁신 전문가 자격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수료한 교수님들께는 디지털 배지가 수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 에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교직원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해결형 창의융합 교수 역량 개발 실적입니다. PBL을 운영한 교수님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첨단 다기능 PBL 강의실을 구축하고 고도화했습니다. 또한 각 학과에서 메타버스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작 특강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아동보육과의 언앤온 경진대회 수상작품 전시회도 메타버스로 진행했고요. 교무처의 입시홍보 전시관도 현재 제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우리 대학의 메타버스 활용 현황에 대해서 전국 메타버스 컨소시엄 성과 공유회 때 우리 임진만 팀장이 발표한 사례가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미래채움 교수 역량 개발 실적입니다. 우리 대학에 맞는 교수 역량 진단을 위해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진단도구 개발은 2차년도 사업으로 넘겨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교수님들의 역량 진단은 그 이후에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른쪽은 교수님 대상의 전문 자격 취득 지원 실적입니다.
1학기 때 태블로 전문가 교육을 실행했고요. 2학기 때는 러닝 퍼실리테이션 자격과정 연수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부 과제인 맞춤형 학생 역량 강화 지원 실적입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 주도 학습을 지원한 실적으로서 기초과학 분야의 VR 실험 콘텐츠 사용을 위해서 오큘러스 퀘스트 2 4대를 구매했습니다. 해당 VR 콘텐츠는 수도권역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만들기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분야, 튜터링 분야, 학습법 특강, 학습 컨설팅 분야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매 학기 진행해 왔으며 상세 실적은 화면과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 시행한 좋은 수업 콘텐츠 공모전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학생 생애주기별 학습 전략 개발 실적으로서 기초학습 능력을 진단하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 60점이 안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 해당 실적은 화면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세 번째 영역입니다. 교육 품질 관리 체계 혁신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교과 품질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해 현재 교육과정 지원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3+ 진단, 즉 핵심 역량, 직업 기초 능력, 기초 학습 능력의 진단 결과와 학생들 성적과의 그 관계를 분석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개인화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비교과 교육 품질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현재 데이터 기반의 비교과 품질 관리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이 함께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2차년도부터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비교과 수행 후에 CQI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 시스템에 하시면 되어서 훨씬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성과 기반의 디지털 배지 운영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2학년도 상반기 하반기 핵심 역량 진단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하반기 결과이고요. 주황색이 상반기 결과입니다. 9개 모든 역량에 대해서 학생들의 역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9개의 역량은 지난 학년으로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역량부터 자기관리 및 개발 역량까지 9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아까 초반에 기획처장님께서 핵심 역량 선포식에 하셨듯이 이번 사업으로 핵심 역량을 재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핵심 역량, 10개의 세부 역량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9개의 핵심 역량은 잊으시고요. 요 5개의 역량으로 모든 이제 문서에는 진행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이제 2학년이나 3학년은 아직도 예전 9개 역량이 다시 혼용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와
교과 역량 인증제, NCS 직무능력 인증제, 트랙 인증제 등의 우리 대학의 학습 성과 인증제를 좀 더 분석하고 개선안을 연구해 봤습니다. 향후에 이런 인증서를 디지털 배지로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마 2차년도에는 디지털 배지 발급이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 1차년도에는 시범 운영으로서 PBL 우수팀에게 디지털 배지를 수여할 예정이고요. 아래의 배지는 기획처 홍보팀의 도움으로 시안을 우선 만들어 본 상황이고 아직 확정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배지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따고 나가도록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혁신 영역의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 성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우리 부서와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서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비록 1차년도에는 아직 기반 조성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서 향후 2차년도와 3차년도에도 계속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혁신입니다. 2023년에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 설명은 하지 않고 이 화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학생지원팀 발표를 맡은 학생지원팀장 김정은입니다. 네, 학생지원팀에서는요, 프로그램명 크게 2가지로 나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생 행복 설계 활동 지원 프로그램, 두 번째로는 행복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사업 목적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으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교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으면서 또 1년 동안 안정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또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변화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면서 동방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기에 이러한 추진 배경으로 정하였습니다. 추진 목표로는요,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대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화여대의 좋은 입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통 및 나눔 역량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계획입니다. 학생 행복 설계 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크게 3가지를 주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학생 행복 건강 지원을 위해서 작년 처음으로 견해 인권센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요. 또 누구나 어울림 환경 구축을 하는데 힘썼습니다. 인권센터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의해서 각 대학에서 인권센터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 운영되어야 했음. 또 이에 본교는 2022학년 8월 8일에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항으로는 학생행복 문화 리터러시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생행복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4대공이라든지 학교 인근에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활용해서 교수 또 학생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3번 사항에서 학생 진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에는 학교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표현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담 건수도 많아지고 또 상담으로 인해서 안정화되면서 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지도 교수 진로 코칭 연수,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을 위해서 코칭 연수도 진행을 하였고요. 또 학생 상담 지원실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 행복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첫 번째 사회봉사 나눔 지원을 하였습니다. 해피투게더 사회봉사 프로그램, 또 나눔 역량 개발 교육, 또 학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였고요. 또 두 번째로 소통 공감 역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소통 공감 아틀리에 환경을 구축하였고요. 또 소통 공감 아틀리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 1차년도 추진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 행복 건강 지원 관련해서는요, 인권 침해, 또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인권센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차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구나 어울림 환경 구축을 하였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해서 학습 장비 및 보조 공학기를 구입을 하였고요. 네, 전동 침대가 보이시죠? 사진으로. 그리고 보급 조절식 지팡이, 그리고 네발 지팡이, 또 소보로테 비즈니스, 기립 울련기, 또 보행 보조차, 수동 휠체어 등이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학생 행복 건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2학년도 학생 건강 검진을 위한 목적으로는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면서 또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 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정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결핵 유소견자, 심장질환 등의 30명을 조기 발견을 했지만 2차 결과 결핵 유소견자 모두 정상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학생 행복 문화 리터러시 지원입니다. 학생 행복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서는요, 가죽공예 폼파우치백 만들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재학생이 30명 참여를 했고요. 만족도가 98.3%라는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과에서 여러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서 또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학교 인근에 이러한 작가분들과도 교류를 하면서 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석파정 미술관 관람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재학생과 또 교수님들이 모두 참여를 하여서 또 교수님과 재학생들의 교류, 또 학교 인근에 이러한 문화 관광을 할 수 있는 또 캠퍼스 라이프를 보다 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문화시설들을 관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99.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참여 후기를 12명이 제출을 해서요, 우수자 5명에 대한 시상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이 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2차년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수 또 학생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는데요. 서촌 및 4대궁 해설 투어를 관람을 하였습니다. 재학생 57명이 참여를 해서 만족도 98%로 평균 98%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가을날 이렇게 교수님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4대궁 투어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보다 친밀하고 또 학생들의 그런 여러한 상담을 산책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는 그런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그리고 학생 행복 설계활동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학생 진로 심리 상담 지원입니다. 학생 상담 지원실 환경을 개선하여서 보다 쾌적하게 또 옆방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설치, 가벽 설치 등을 방음벽 설치 등으로 인해서 안전한 상담 환경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런 상담 건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보다 쾌적하게 또 안전하게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학생 상담, 그리고 VR MBTI 기기, 또 노트북 2대 파쇄기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MBTI 심리 검사, 최근에 모든 학생들 아주 젊은 세대에서는 아주 유행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본인은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상현실,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머리에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기구를 쓰고 조정을 해서 가상현실로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기여도가 꽤 높은, 또 학생들이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자도 굉장히 많고, 또 내년도에는 추가 구입을 통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분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인증 코드 발송을 573명에게 했고 검사 완료자 433명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65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59명이 177개의 심리검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 나눔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해피투게더 사회봉사 프로그램 양말방석을 직접 재학생과 교직원분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노숙자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만족도가 94.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한 교직원분들도 학생분들에게는 1365 봉사 확인증을 발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 네트워킹 프로그램에서는 사회봉사 나눔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또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눔 역량 개발 교육에서는 2023학년도 수요조사 검토 및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통 공감 역량 지원 관련입니다. 소통 공감 아틀리에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를 위해서 애쓰는 대의원 회실과 또 총학생 회실에 각각 컴퓨터와 집기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자, 1차 년도가 이렇게 교직원분들과 또 재학생들의 참여로 인해서 무사히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2차 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차 년도는 학생 행복 설계 활동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는 1차 년도와 연계해서 학생 행복 건강 지원, 그리고 학생 행복 문화 리터러시 지원, 또 학생 진로 심리 상담 지원을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 또 재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서 보다 좀 알찬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1차 년도에 이어서 사회봉사 나눔 지원 확대해갈 전망이고요. 또 두 번째 소통 공감 역량 지원에서는 소통 공감 아틀리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자, 집기 비품을 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학생 지원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취창업 지원팀 팀장 곽현주입니다. 취창업 지원팀의 2022학년도 1차년도 우수 사례 프로그램 2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담당 부서는 취업 창업 지원처의 취업 창업 지원팀입니다. 사업 목적과 추진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해외 취업을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글로벌 취업 역량과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취업률에서 서울 지역 전문대학 취업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졸업생 기준입니다. 두 개의 표를 보시면 차이는 뭐냐면 왼쪽은 개인 창작 활동 종사자를 포함한 거고 오른쪽 표는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빨간 박스가 우리 대학의 취업률입니다. 개인 창작 활동 종사자를 포함하였을 때는 우리 대학의 취업률은 60.2%로 순위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불포함한 경우는 순수하게 건강보험 데이터만으로 이제 뽑은 순서입니다. 우리 학교의 규모를 봤을 때 결코 낮지 않은 순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창업 지원팀에서는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해외 취업 프로그램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출고일은 그 다음 해인 2023년 1월과 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대상 국가는 미국입니다. 취업 분야는 사무, 경영 등 다양합니다. 인턴 기간은 12개월 풀타임으로 J1 비자를 발급받고 수행이 됩니다. 대학에서의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약 250만 원이 됩니다. 재학생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점 3.0 이상입니다. 토익 550점, 토익 스피킹 레벨 5 이상입니다.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들은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4월에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달 5월에 참가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에 내부 면접관 3명이 참가자 학생 대상으로 선발 평가를 하였습니다. 선발할 때 어학 실력과 인성 이거를 이제 문항으로 구두 평가를 하였습니다. 7월부터 쭉 선발자 대상 사전 교육을 하였으며 수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각 학생들은 출국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참가 신청은 19명이었습니다. 선발 인원은 평가를 통해 12명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3명이 중도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최종 선발은 9명이었습니다. 선발 결과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과가 참 다양합니다. 학과의 직무에 맞춰서 잡 매칭을 한 채용 회사입니다. 출국일은 각각 다릅니다. 표에서 보면 미정 2명이 있는데요. 발급 비자 때문에 지금 다른 학생들은 한 명 한 명 자침 떠나고 있고 2월 안으로 모두 출국 예정입니다. 2차년도 추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학생 중심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시 선정에 있어서 학생을 참여시키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2023년 5월에 학생을 선발하고 그 다음 해인 1월, 2월에 출국할 일정입니다. 선발 인원은 마찬가지로 12명입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게 애써보겠습니다. 1인당 250만 원 똑같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해외 취업을 하려면 그 준비 기간이 꽤 되고 또 참가자에서 어학 실력이 받쳐줘야 때문에 교수님들이 학기 초에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은 취업률 1% 향상에 많이 이제 기여를 하리라 예상합니다. 두 번째 우수 사례입니다. 글로벌 스피치 컨테스트입니다. 담당 부서는 국제교류 센터였습니다. 사업 목적은 스피치 컨테스트를 통해서 재학생의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하는 데 두었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참가 대상은 우리 대학 재학생 1학년에서 4학년 모두 40명입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 언어별로 영어는 20명, 중국어는 10명, 일본어 10명 선착순 모집하였습니다. 진행 절차입니다. 언어별로 참가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라이팅 10시간, 스피킹 10시간, 특강 교수님을 모셔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특강의 내용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구성한 그걸 봐주시고 발음, 억양, 또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제작 이런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컨테스트를 실시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현장에서 수상자를 시상하는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을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언어별로 일시가 다릅니다. 장소는 바로 캔베럴입니다. 영어는 발표자 10명 중에 5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중국어는 5명이 발표하고 그중 3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일본어는 8명 중 3명 시상하였습니다. 외래의 외부 심사위원은 표와 같습니다. 스피치 발표 모습입니다. 자, 그날 현장에서 컨테스트 한 수상자들입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총 우수 참가자는 11명으로 언어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이제 시상을 하였습니다. 학과가 참 다양하고 학년도 다양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스피치 컨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성과입니다. 전공이 이렇게 뭐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도 아닌데 이렇게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외국어 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부여받음으로써 개인 또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었습니다. 재학생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00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SNS를 통해서 수상자 영상을 공유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마련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수상자 대상으로 언어별로 대학 홍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전체 학과 재학생들의 고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가 신청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과정 중 수시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외국어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 외국어 UCC 콘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학협력팀 팀장 지승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원데이터 기반의 직업교육 혁신 네트워크 구축 사례입니다. 저희 대학은 혁신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그 세 가지 분야 산학협력 제도를 혁신해서 그 제도 기반 하에서 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하자 활동의 혁신을 꾀하였고요. 그 마지막으로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을 하자라는 3가지 목표를 수립하였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수립하게 된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산학협력의 근간이 되는 것은 저희 대학의 가족회사 제도입니다. 저희 대학의 가족회사 제도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나서 현재 3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족회사를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수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이 애써 주셔서 가족회사를 학과마다 많은 가족회사를 모집해서 가족회사가 희망하는 산학 맞춤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가요. 그러니까 가족회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폐업한 가족회사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가족회사도 있고 해서 가족회사 품질을 관리하자라는 측면에서 가족회사를 재정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사의 품질을 강화하고 그리고 현장 실습이나 취업에 연계하는 가족회사가 있을 경우에 그런 가족회사를 우수 가족회사로 집중 관리하는 MVP 가족회사 제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학연 네트워크가 가족회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보다 다양한 활동을 대학과 산업체가 함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3단계인데요. 정부는 기업 현장 기반의 교육 프로젝트 교육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대학과 산업체가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보다 많은 협력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고민했던 추진 배경입니다.
전문대학의 혁신을 정부는 계속 요구하는데요. 특히 산학협력 부분에 요구가 큽니다. 먼저 정부는 인재 양성 정책 측면에서 현장의 수요를 맞추는 교육을 해라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그리고 각 부처, 그 고용노동부, 교육부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다양한 인재 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재 양성 사업이 각 부처마다 하지만 결국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부처가 서로 다른 사업을 이제 각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공유와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라라는 요구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의 핵심 교육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인데 전문대학은 성인학습자도 교육의 핵심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특히 직업계 고를 졸업하고 그 직장을 다니면서 재직자인 사람들도 평생 직업교육 대상자로 전문대학에서 교육하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 대학의 그 산학협력 이해 당사자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관계 재설정을 고민해봤습니다. 먼저 저희 교수님들이나 저부터도 산업체에 가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회의 참여해주세요, 취업 연계해주세요 항상 요구만 하고 그 산업체에 저희가 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와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윈윈하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원하는 그 평생학습 교육을 정말 저희가 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저희의 교육 대상자를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 이외에 재직자나 성인 학습자도 차츰 늘려가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데서 방향 수립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번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산학협력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데이터 기반의 산학협력 혁신을 하자는 겁니다. 모든 산학협력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산학협력을 할 때 모든 데이터가 각각 그 사업 단위나 아니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각 가족회사만 하더라도 저희가 가족회사랑 협력만 맺은 다음에 어느 가족회사가 있다라는 그 정도의 DB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데이터를 원데이터로 모아서 우리 대학이 산학연 네트워크에서 직업교육 혁신 네트워크로 재도약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원데이터 기반 직업교육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 과제로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현재는 가족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체만 모집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의 핵심 대상자인 지자체와 그리고 직업교육 기관들도 전부 다 네트워크에 포함시켜서 종합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협력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학이 재정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할 때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유와 협업 체계를 갖추자 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가 한 단계를 3가지 전략으로 하면 일단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족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 네트워크를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법을 알면 조금 더 산학협력에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현재 저희가 머물고 있는 종로구의 지역사회의 직업교육기관과 그리고 산업체 이런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는 그냥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희 대학과 직접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거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취업 연계나 산학협력을 활성화한 산업체를 집중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에 가서 애로사항과 그리고 저희가 윈윈을 하려면 저희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이 협력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와 FGI 기업 면담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에 대한 특장점을 분류를 해서 보다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것을 완데이터라고 하고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데이터 기반의 직업교육 혁신 네트워크를 좀 체계화하고자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대학 본부와 그리고 학과의 협력 분야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산업체의 요구만 했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일단 타 대학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수 사례를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본부와 학과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2022년에 기반을 다졌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꾸준히 학과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필요한 제도를 규정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해 당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3년간의 그 혁신 지원 사업의 체계를 구성해 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서마다 그리고 학과마다 운영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소중한 사업들이 각각 사업이 기획되고 운영되고 종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이 서로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공유와 협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운영 사업 간 협력 분야를 발굴해 보니 사업별 협력 분야는 사업 간 보유하는 장비나 그리고 기자재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각 사업마다 결국은 교육 프로그램인데 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되거나 심화돼서 좀 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했고요. 그리고 각 사업마다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유와 협업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발굴해서 작년에 연차적으로 운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작년의 추진 성과입니다. 갑자기 목이 메입니다. 그러면 완데이터가 도대체 뭐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동안은 가족회사를 맺으면요. 가족회사 이름하고 그리고 담당 교수님하고 뭐 그 정도만 그리고 전화번호하고만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직업계 고교도 참여 대상으로 포함했는데요. 직업계 고교와 MOU를 맺으면 그동안은 MOU를 맺은 다음에 그냥 MOU 맺은 거를 잘 관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직업계 고교의 고교의 특성화 영역, 그리고 학과 구성, 그리고 전문대 진학률, 그리고 남녀 비율, 그리고 현재 저희 대학과 어떤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 가능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해서 DB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년에 저희 학교와 핵심 직업계 고교로 25개 고교, 그리고 종로구에 있는 평생 직업 교육기관이나 종로구 내부에 있는 지자체의 그 과 단위, 부서 단위와 12개 부서에 대한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또한 저희와 적극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업 참여체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DB화하는 작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완데이터 기반의 협력 기반은 앞으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체와 그리고 고교에 가서 어떤 점을 대학과 협력을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거를 저희가 심층 인터뷰를 했을 경우에 산업체는 우리가 대학교에 해준 만큼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대학에 이렇게 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대응이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공헌이나 기업 지원을 필요로 한 부분을 위해서 가족회사 주치의 제도를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교수님들께 계속 가족회사 주치의에 대한 홍보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할 예정인데요. 저희 교수님들은 가족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산업 자문을 희망할 경우에
산업자문이라는 과정 이외에도 가족회사 주치 제도를 통해서는 저희 대학 본부에서 한 교수님당 한 기업당 24시간까지 무료로 지원을 하고 그 지원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도 만들어서 저희 대학에 도와주신 그 산업체가 있으면 그 산업체에 대한상공회의소에 그 산업체의 활동 내역을 마일리지로 저희가 등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그 기업체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 지원을 위해서 기업 협력 센터인 ICC 센터를 규정을 만들어서 공간을 조성하고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밖에 필요 인재 양성이나 중고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협력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은 저희 대학의 산학협력 엑스포에 많은 산업체를 모시고 산학협력 엑스포를 통해서 기업 설명회, 채용 박람회,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을 교수님들과 함께 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산학연 공유와 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 완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혁신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장비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심화 교육을 연계할 부분들을 발굴해서요. 사업과 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학협력 혁신의 3가지 그 방향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도를 혁신하는 것인데요. 완데이터 기반의 직업교육 혁신 네트워크를 좀 더 확산할 예정입니다. 가족회사 제도를 통해서 교수님들께서 많은 우수한 가족회사를 모아주시고 계시는데 이 가족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세분화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도 강화하고요. 그리고 가족회사 주치 제도와 산학협력 마일리지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 실습이나 캡스톤 디자인 교육 과정을 산업체 수요에 맞춤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수님들에 대한 예산이나 그리고 활동 지원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주력으로 활동할 ICC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모든 대학에서 기업협력센터를 두었는데요. 기업협력센터는 이 지역에 있는 그 지자체와 산업체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그 대학과 협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해결해라,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ICC 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화되면요. 교수진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교수진을 교수님들께 여쭈어보고 모집을 해서 학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기업의 애로 상황이 교육과정에도 파급이 돼서 교육과정의 현장 실습이나 캡스톤 디자인 그리고 가족회사 주치의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산학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협력팀을 대표해서 보고드릴 김소현입니다. 저희 지역협력팀의 보고는 사업 목적, 사업 계획, 추진 성과, 추진 계획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팀의 정체성은 사실 이 대학의 역할이 교육, 연구, 산학, 봉사 이런 영역이 있다면 봉사 영역에 해당되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배화의 외연을 확대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우리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오프라인상의 캠퍼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까지로 우리의 공간을 확대해보자. 또 그리고 교육 수요자의 진정한 교육 수요자가 우리 학생들이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교육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로 그들이 좀 더 배화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 계획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쭉 개발해온 K컬처의 그 쌓아온 업적을 가지고 이것을 메타버스 콘텐츠로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외연을 넓히자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 그 주민들이 배화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뭐 전시와 같은 행사도 만들고 또 학교에 와서 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그 오픈 캠퍼스를 조성을 한다든지 또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미 구현해 놓은 그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보육 공간의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어떤 사업들을 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지역 협력을 위해서 우선 지자체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나 또 종로문화재단에서 K컬처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획하는 문화 행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사에 같이 협력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 행사는 종로 한복 축제였고 굉장히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서 저희는 기획 전시를 했죠. 8월에 마치 오픈 행사처럼 삶이 지어내는 의례복시 기획전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종로 한복축제를 전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보고 듣는 한복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4주에 걸쳐서 종로구 청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복문화 콘텐츠과에서는 그 종로구의 장소 지원을 받아서 캡스톤 디자인 전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한복 축제가 이루어졌던 날에는 그것이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한복문화 콘텐츠과의 동아리 학생들이, 물들 사랑단 학생들이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서 이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지자체와 긴밀한 이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K컬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메타버스에 올리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유저 수가 가장 많은 것이 그 제페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제페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페토 플랫폼 거기에 유저 수가 3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페토를 중요 플랫폼으로, 저희들이 올릴 플랫폼으로 결정을 했고, 그 유저들의 근데 연령이 젊은이라고도 할 수 없는 더 어린 10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화의 이름을 홍보하기에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이제 올려야 하는데 저희가 전시했던 삶이 지어내는 의례복식은 평생에 맞이하게 되는 의례에 관련된 옷들을 전시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10대가 가장 관심 있어 할 의례는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들은 성인식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그 성년이 되는 의례를 실제 뭐 이렇다 할 세리머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메타버스에서 내 아바타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성년예를 저희 메타버스 콘텐츠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문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제 배화라는 이름이 가야 할 테고, 또 저희 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K컬처 가든 해서 이렇게 문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축하는 작업은 계약 회사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위해서
뭐 영어 번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즈니스 영어과에서 지원을 해주셨고요. 또 이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또 기술적인 조언이나 이거는 IT과 교수님께서 많은 그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월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앞마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마당을 지나서 연못이 있는데 이제 다리를 건너서 연못을 지나가면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서는 이제 성년예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앞마당에 들어오면 이 성년예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지도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간판, 문패가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과정 연못존에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패션쇼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런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을 하면 앞마당 존에 들어가면 이렇게 배화 K컬처 가든이라는 이제 문패를 볼 수가 있고요. 요 다리를 넘어가는 사이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못을 지나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성인식을 체험할 수 있는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마당에는 성년예에 착용하게 되는 한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면 내가 여자라면 여자 성년예인 계례를 체험하고 뭐 남자라면 관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 관례를 체험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그 말풍선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을 요 말풍선을 따라가면서 사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린아이가 성장한 복장으로 이제 사용자가 입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관시우기, 두 번째 관시우기, 세 번째 관시우기, 이렇게 3가례를 통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례라고 하는, 계례라고 하는 의례를 주례가 되는 빈, 남자 관례에는 남자 빈이 역할을 해주게 되고 여자의 계례에는 여자 빈이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여자의 계례도 역시 남자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메타버스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는데요. 소리가 나지는 않네요. 그 메타버스 구축하고 있는 이게 PD의 아바타를 통해서 일단 요 저희 만들고 있는 배화 K컬처 가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마당을 지나서 연못을 지나서 이제 실내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공간에 이제 들어오면 성년예를 체험할 수 있는 여자 성년예, 남자 성년예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죠. 뭐 다 경험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년례를 진행하는 방에 들어가서 뭐 초가, 제가, 삼가를 마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이고요. 어른이 되면 술을 내려줍니다. 초례라고 해서. 근데 이 제페토를 쓰는 유저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술 대신 차로 바꾸어서 다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례를 좀 바꿨고요. 이제 어른이 되면 내 이름이 함부로 불리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신 부를 수 있는 이름인 자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 그 부캐놀이가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그런 트렌드와 맞추어서 그런 자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례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MBTI를 선택을 하면 그 MBTI에 맞는 이름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성년으로서의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이 유저는 아주 어린 친구들이고 저희들은 좀 연로한 사람들이어서 그 감성의 간극을 채우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우리 박지원 선생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고 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완전히 구축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한 주 후쯤이면은
이제 완성해서 오픈이 될 텐데 아직 가오픈 상태인데도 누적 방문자 수가 22,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그 구축하는 작업을 맡고 있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성패는 결국 컨텐츠의 힘에 달려 있다. 또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 방향을 잘 잡았다라는 면에서 좀 안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픈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그 외부 플랫폼에 우리의 그 배화 K컬처 가든을 홍보하고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실시를 하고 또 KPI 우리 핵심 성과 지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페토는 사실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용량도 제한이 있고 또 모든 콘텐츠를 다 승인을 받아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교육 플랫폼까지 메타버스에서 운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퍼스를 이용해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요 제퍼스를 이용해서 유튜브라든지 메타포트, 패들렛, 제페토 같은 그 다양한 플랫폼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강의 기능을 추가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형호 지도자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퍼스를 활용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메타포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의 정보가 보여질 수 있는지 저희 오프라인에서 했던 전시를 이제 360도 촬영을 해서 조금 더 실감형으로 이 전시를 볼 수 있도록 메타포트에서는 그런 그 작업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유튜브에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올리는 이런 그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 지역 주민들을 배화로 좀 더 가깝게 끌어들이기 위한 봉사 수요처로 저희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사실 학생들은 이 봉사활동이 학점으로 연계돼야 이게 더 동기부여가 되는데 아직 그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학생처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차후에 이제 학점으로 연계되기까지 를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배화여대에 가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복 인문학 또 도슨트 양성 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 지역 상생 관광 해서 관광 공무원에게 듣는 리얼 종로 이야기 종로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기행 기획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평생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식구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기, 또 인형호 지도자 과정, 또 소상공인 창업자, 예비 창업자, 전통시장 종사자 등을 위한 그 경영 활성화 그 맞춤 교육을 진행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발적인 행사로 단발적인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차후 평생교육원과 연결이 돼서 이제 세팅되는 그런 과정으로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의 도움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한복문화 콘텐츠과 또 식품영양과 경영과 또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영어과 IT과 여러 교수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2차 연도에는 지금 1차 연도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런 사업 속에서 대내외의 그 협력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환경인프라팀 발표를 맡은 환경인프라팀 팀장 도혜수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라서 성과 위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환경인프라팀의 예산이 우리 사업의 전체 36억인데 거기서 한 약 50% 정도 17억 9천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95.7%를 지금 집행하였고요.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 교내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짧은 시간이나마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김병원 선생님 구매하는데 많이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의 사업은 신기술 융합 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의 3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4개 사업의 사업 목적과 각 사업의 성과 중심으로 신기술 융합 캠퍼스 구축, 학생 친화적 미래 행정 캠퍼스 혁신, 창의적 공간, 학습 공간,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생 행복 설계 활동 프로그램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재직하면서 지금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처음이고 교수님들은 늘 수업에서 다양하게 하셨기 때문에 몹시 떨리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영역은 신기술 융합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3개 사업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기술 융합 캠퍼스의 사업 목적을 비롯해서 4개 사업의 사업 목적을 저희가 적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학습하여 졸업할 때까지 좀 취업까지 이어져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그 만족도를 높이고 맞춤형 공간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1차 년도 사업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 융합 스마트 캠퍼스 구축인데요. 이번 신설된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실습실 전용 실습실을 구축했습니다. 천장과 바닥 공사를 하였고 전공자를 위한 최고급 사양으로 기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lun간에 5개의 강의실을 다목적으로 그동안 뭐 노트북을 빌려야 되고 비미 있는 강의실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자규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였던 것을 다목적 강의실을 구축함으로써 학생과 교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우리가 앞으로 2차년, 3차년도에는 이 다목적 강의실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 실습실이 그동안 열악해서 고등학교의 실습실보다 우리 대학에서 너무 지금 실습실이 열악하다는 학생들의 그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리 실습실을 데코오븐이라든지 버티컬 믹서기를 구입해서 전체적인 환경을 좀 구축하였고요. 학과의 요청으로 주방용 조리 도구, 식기류 등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으로 패션 캐드실 기자재를 교체하였고요. 디자인 테이블 및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련관, 우리가 컴퓨터 실습실이 모여있는 목련관인데요. 여기가 오래돼서 지금 바닥,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바닥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넘어지고 선에 걸려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바닥을 깨끗하게 익스플로어를 설치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전공자를 위한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를 구입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장 미안했던 비서행정과의 실습실이 피lun간에 있었는데요. 예전에 너무 노후화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서행정과에 미안했었는데 이번 사업으로 비서행정과의 환경을 좀 많이 개선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비서행정 전공을 위해서 좀 필요한 기자재를 2차, 3차년도에 계속 환경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그 동산 올라가는 길, 우리가 교내 오픈 컴포트 스페이스 배화 탐방로를 구축하였는데요. 그 전에 있던
동산도로 올라가는 길을 예쁘게 단장했습니다. 그 위에 팔각정에 테이블과 의자를 겸용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공간을 좀 학생들이 쉴 수도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하였고요.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를 배경으로 포토존을 설치한 학교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포토존을 설치해서 좀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lun간에 그 방수도 안 되고 또 여름에 곰팡이가 생겨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공간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이 바닥 공사로 해서 방수가 잘 되도록 공사를 해서 환경을 좀 개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너무 교사가 좁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그 다양한 공간을 해주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했었는데 이번에 정신관과 도서관, 목련관 앞에 현관 로비에 소파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쉴 수도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다목적 어학실을 2개실을 구축했습니다. 어학 관련 학과들이 아마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 행복설계 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아까 학생지원처에서도 발표했듯이 학생 상담소를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MBTI VR 기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가져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사용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이 VR 기기에는 이제 딱 쓰면 그 애니메이션처럼 검사하는 기계 이제 프로그램이 딱 나오는데요. 이제 그 예전에 서류를 검사했던 거를 VR 기계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굉장히 신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앞으로 더 좀 많이 구입해서 우리 교무처에 줘서 진로 체험도 할 수 있게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입학 홍보할 때도 가지고 나가서 학생들에게 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 행복설계 활동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교내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아뜰리에 공사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봄이면 꽃 피고 이러면 굉장히 이제 많이 환경이 개선돼서 예뻐질 것 같습니다. 좀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이라서 공사하지만 지금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예숲 환경인프라팀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6개 팀의 모든 발표가 마쳤습니다. 저희 발표해 주신 6개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혁신지원사업 2차년도에는 오늘 1차년도 성과 발표를 했지만 2차년도에는 더욱더 풍성한 발표가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지원 사업을 더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도 다 같이 좀 격려의 박수를 같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